안녕하세요. 최고의 음식궁합을 찾고 그 시너지를 연구하는 음식궁합연구소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콩국수 많이 드시죠? 콩은 갈아서 콩국수로도 먹지만 두부, 된장, 간장 등의 형태로 많이 먹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죠.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의 우수한 공급원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콩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콩 이소플라본이 유방암 및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수많은 이점을 주는 꼭 먹어야 할 필수 음식이죠. 근데 이런 콩을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먹으니만 못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배를 채우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영양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꽉 채워주는 은혜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영상의 구성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시너지를 최대치로 높이는 조리 방법을 자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식재료에 대한 궁합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콩과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어서 어릴 적부터 콩반찬과 함께 먹는 우리나라 대표 반찬인데요. 하지만 콩과 함께 먹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칼슘이라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 옥살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소장에서 쉽게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쉽게 말해 옥살산이 칼슘을 붙잡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에 포함된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것이죠. 따라서 콩국수에 시금치를 함께 넣어 먹으면 콩에 들어있는 칼슘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콩을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칼슘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국수를 먹을 때는 시금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콩과 상극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우리 몸의 근육 형성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콩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배추에는 트립신이라고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효소입니다. 트립신만 있으면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될 텐데 양배추에는 이 트립신의 활동을 억제하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단백질이 분해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몸에서 흡수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콩국수에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콩의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상극으로 분류되며 오히려 양배추를 먹지 않는 것이 콩의 단백질을 최대한 흡수하여 우리의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과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영양가가 높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콩과 함께 먹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콜라겐 합성을 도와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등 무궁무진한 이점이 있는 영양소이죠. 물론 콩에도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런 당근과 콩을 함께 먹으면 당근에 있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콩 속의 비타민C가 우리의 몸에 흡수되기 전에 분해되어 버려서 비타민C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콩국수에 오이와 함께 당근을 넣어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콩국수에 당근을 함께 넣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빼는 것이 더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채소를 콩국수와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지 구독자님들께만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채. 오이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콩의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2015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백질의 대사를 촉진하여 체내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국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콩의 단백질 소화를 촉진합니다. 2012년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치와 콩국수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은 콩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018년 핀란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이 뇌 건강을 증진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콩국수와 자주 먹는 음식들인데요. 앞으로 이 세 가지 재료는 마음 놓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이렇게 좋은 콩도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장결석 환자입니다. 콩에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체내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신장결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죠? 옥살산은 여러 식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옥살산 칼슘 결정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콩의 옥살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증가하여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지죠. 신장 결석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분 섭취가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 소변을 희석시켜 옥살산과 칼슘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옥살산이 많이 포함된 식품, 예를 들면 초콜릿, 녹차, 시금치 등을 피하고 식사와 함께 적절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여 소화관 내에서 옥살산과 결합하게 하여 흡수를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소금과 단백질 섭취는 신장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신장결석 환자가 콩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옥살산 제거를 위해 콩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삶아 물을 버리는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옥살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도 너무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 환자도 콩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축적되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콩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죠. 퓨린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세포에는 DNA와 RNA라는 중요한 유전 물질이 있는데 퓨린은 이 유전 물질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콩을 먹으면 콩 안에 있던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산은 보통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몸 안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목 등의 관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관절이 지속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어요. 또 피부 아래나 관절 주변에 계속 축적되면 딱딱하고 덩어리진 결절이 형성될 수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요산은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배출되지 않으면 관절에 축적되어 통풍을 유발합니다. 통풍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콩뿐 아니라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육류 내장, 해산물, 고지방 육류 등 여러 가지고 있죠. 또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체중은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풍 환자분들 중에 술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알코올,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통풍 환자들은 콩을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드신다면 콩을 물에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둔 다음에 퓨린을 포함한 일부 성분이 물에 녹아나오면 그 다음 콩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내면 퓨린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 불린 물은 영양소가 풍부하니 식물 비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콩나물을 키울 때 사용하시면 잘 자란다고 하네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또한 콩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오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조절, 에너지 생성, 체온 유지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충분한 요오드를 흡수하지 못하면 호르몬 생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과 트리오오드 티로닌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콩뿐 아니라 고이트로겐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콩, 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고이트로겐이 포함된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요오드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생선, 요오드 첨가 소금을 섭취하여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덕분에 갑상선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 환자들이 콩을 먹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조리가 중요합니다. 콩을 충분히 삶아 고이트로겐의 활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급적 콩을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피망입니다. 피망은 비타민C, A, 비육엽산,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요. 이는 오렌지의 2배가 넘는 양인데요.
비타민C는 콩의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망에는 비타민 A가 많아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6는 신경 건강을 지원하고 엽산은 세포 생성과 수리, 특히 임산부에게 중요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렇다면 피망과 콩의 시너지는 어떨까요? 피망의 비타민C는 콩의 식물성 철분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콩과 피망을 함께 먹으면 철분이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죠. 또한 피망의 비타민 A와 B6는 콩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면역력 강화와 신경 건강을 더욱 촉진해줍니다. 그렇다면 피망과 콩을 함께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망을 깨끗이 씻어 얇게 채 썬 후 콩과 함께 샐러드로 섭취하거나 피망을 넣어 콩국수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피망을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와 다른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피망의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콩이 잘 어울리며 콩국수에 넣으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 심장 질환과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성분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이는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는 콩의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콩만 먹었을 때보다 콩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콩에 있는 철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콩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라이코펜은 심장질환이나 암에도 특히 좋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꼭 콩국수를 드실 때 익힌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슬라이스하거나 깍둑 썰기하여 콩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토마토를 살짝 볶거나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콩을 넣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콩과 함께 섭취하면 매우 건강에 좋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브로콜리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 K, A가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각각의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면 비타민C는 콩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브로콜리와 콩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이유는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콩의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하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콩의 단백질과 함께 작용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하여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빈혈이 있는 사람, 뼈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 암 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영양소를 극대화하는 조리 방법은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콩과 함께 샐러드로 섭취하거나 콩을 넣은 브로콜리 볶음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 짧은 시간 동안 데쳐 비타민과 미네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과 콩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울리며 이러한 조리 방법을 통해 최대한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과 브로콜리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릴게요. 브로콜리와 콩으로 샐러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먼저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나누어 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2에서 3분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가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와 미리 삶아놓은 콩을 넣고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와 한 컵과 얇게 슬라이스한 적양파 4분의 1컵을 추가해주세요. 이제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작은 볼에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 주스 1큰술, 디종 머스타드 1작은술, 소금과 후추를 적당량 넣고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드레싱을 브로콜리와 콩 샐러드에 뿌리고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콩은 시금치, 토마토, 그리고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되고 신장결석, 통풍 환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거나 사전에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양배추, 당근과는 상극이니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평소 콩이나 콩국수를 즐겨 드시는 지인이 있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